이어서요, 김 여사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지지자들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면은 유독 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고 기도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도 기도하고 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이게요, 김철민, 일단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아요. 일단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뭐 보니까 이때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옥중 서신이라는 걸 해서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편지를 보내주시고 했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도 비슷한 상황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지자들에게서 받는 그런 편지를 받으면서 보통 본인이 조금 위안도 받고 또 힘도 내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굳이 소회 그때 있을 때 보면 김진홍 목사가 준 그 성경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계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뭐 천공, 건진법사 여러 가지 무속 신앙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속과 관련이 없다는 부분들을 가장 확실하게 딱 이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보면 보통 하나님이거든요. 보통 성경에 귀의하고 기독교에 귀의했을 경우에 보통 무속 신앙하고 완전히 갈랐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어차피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리 신도분들이 보면 또 우리 개신교 또 뭐 1,000만 명 개신도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좀 간접적인 그런 것들도 기대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복음주의라든가 어떤 개신교 중심의 어떤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보면 저는 뭐 무속 신앙이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뭐 정상적인 어떤 그런 신앙 생활로 돌아와서 저는 오히려 참여하고 반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저는 나름대로 뭐 상당히 뭐 교화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낯선 단어인데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은 뭐 영적인 거 직접 본인이 얘기도 하고 가깝게 연락을 지낸 사람들이 도사도 있고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한데 과거에 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사실 내가 웬만한 사람도 잘 맞을 거야. 왜냐면 빛깔을 보고서 하는 거지 생김을 보는 건 굉장히 하수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본인이 직접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 부위원장이 할 얘기가 많으세요? 네, 실제 이제 김건희 여사 측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제 고소고발을 한 거지만 이제 피해자가 김건희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단 말이죠. 대통령실에 역술인을 행정관으로 채용한 건 그리고 이제 무속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고소고발 당해서 장기간 조사도 받고. 이런 이제 과정들에 있었던 저로서는 사실은 지금 이 하나님 하는 부분이 정말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대선 때부터 했던 수기 노트, 무속 관련 대책회의 이런 것들을 공개했잖아요.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는데 2022년만 해도 약 9차례 그런 이제 대책회의가 있었단 말이죠. 무속 관련 대책이. 무속 관련해서 예를 들어 어떤 뭐 무슨 법사니 도사니 뭐가 나오면 대책회의를 하면 유명한 사찰에 가서 주지 스님과 뭐 아련을 하고 뭐 예불을 드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책들이 나오는 그런 회의에 제가 이 전략 조정회의 들어가서 수기로 썼던 것들을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공개한 것들이 논란이 있죠.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회의. 그렇죠. 사실은 그런 회의를 할 때마다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분야별 책임자 분들이 모여서 뭐 몇 시간 통화 내용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무속 관련 대응, 무속도 종류가 다양했죠 당시에 뭐 하나만 있던 게 아니라 이제 무슨 법사, 도사, 뭐 또 신천지 통일교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손편지로 해서 하나님 하는 부분이 급선회죠.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서 오랫동안 그런 회의나 이런 과정들을 쭉 오고 또 고소고발 당했던 저로서는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개월 저 수감 기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죠. 그건 개인적인 건 알 수 없지만 그동안 흐름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급선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저는 진정성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요. 윤 전 대통령도 성경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구치소에 가면 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좀 의문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뭐 회개가 된 것이라면 뭔가 반성을 하고 이렇게 변화한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참 믿기가 어려운 게 저는 김건희 전 여사의 이런 편지나 이런들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솔직히 좀 음성 지원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 대선 때 12월에 있었던 그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 뭔가 본인의 허위 경력과 관련된 막 논란이 커지니까 예. 그때 모든 국민들 앞에서 정말 정말 작은 목소리로, 정말 그 풀죽은 목소리로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영부인으로서 살지 않겠다. 정말 예. 나의 허물을 뭐 덮어주는 뭐 아저씨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사실상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보였던 행보 우리 모든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영부인 최초로 지금 유죄를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어떤 영부인보다도 권력 남용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본인의 그 임기 중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고 한창 논란이 되자 다시 영부인 활동을 좀 자제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을 하고 텔레그램 보내면서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막 연락과 압박을 했던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정말 뭐 종교에 의지해서라도 회개를 했기를 바랍니다만 예. 국민들께서는 그런 신뢰를 참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했던 그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편지나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자꾸 저런 감성 그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예. 국민들께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진정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편지가 이제 보신 것처럼 직접 손으로 쓴 편지인데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밖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뭔가 손이라도 흔들고 싶지만은 창이 막혀 있어서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준호 대표 글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 분명히 있고요.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습니까? 이쪽 따로 이제 팬카페가 있었을 정도니까 네. 아직 그 팬카페 회원들이 있다 그러면 김 여사를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현재 재판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지금 그분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힘내라 응원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김 여사 입장에서는 그 안에 있으면서 대화할 상대가 없을 거거든요. 예.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동선도 최대한 안 겹치게 아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이제 고위직의 부인으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 같은 것을 대비해 가지고 동선도 안 겹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안에서 이제 교도관들 이외에는 아예 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자기를 응원해주는 목소리가 엄청 고맙게 느껴지고 거기서 밖에 들리지 않겠지만 혼자서 거기다 답을 하는 이제 이런 생활을 아마 좀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과 심신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좀 이 편지에서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겠죠. 저는 자연스럽게 나왔다 생각하는데 그런 예. 나약해진 모습을 이제 편지에서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예. 그렇게 봅니다. 구치소 생활을 여기서 그나마 아실 만한 분이 이경민 변호사가 접촉은 뭐 가보시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가 유일한 소통 창구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화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구치소 지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서신밖에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편지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부족하고 죄 많은 자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김건희 여사가 자주 쓰는 표현 패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그저 저는 그 남북문제 제가 좀 나서주면 해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래야 되고 우리 분위기가 수용.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같이 봐왔기 네. 때문에 좀 혼란이나 좀 진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I believe you 그 사과 모습도 이제 봤고 예. 또 통화 모습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거침없이 그러니까요. 뭐 표현이 그렇지만
당당한 건지 오만한 건지 굉장히 상대를 뭐 이렇게 압도하듯이 막 거침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 출석할 때 그리고 사과할 때 이런 때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르게 가다 보니까 이제 개사과라고 하는 소위 그런 이제 각종 패러디부터 비판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진정성이라는 모습에 있어서 과연 국민이 어디까지를 놓고 판단해야 될 것이냐. 아마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는 전한길 씨, 윤호개인 이런 부분과도 맞물려서 공교롭게 이제 날짜가 같죠. 그러면 아까도 이제 이 편지를 받고 모 기자가 저희 단톡방에서 이런 거를 올리더라고요. 옥중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실제 단톡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아까 이제 마포대교 이런 게 힐거니 프로젝트라고 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예. 여전히 이제 본인이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낮은 형이 나왔습니다. 1년 8개월. 그러면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과 거침없이 막 두서없이 활동하던 그런 모습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이분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저는 옥중 정치의 어떤 신호탄 이런 성격으로 오늘 손편지 아주 지극히 계산돼서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출소를 하게 된다면 무언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방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1년 8개월, 그러니까 무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경민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자신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제 뭐 재판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결과가 좋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2심에서도 조금만 뭔가 이제 형량을 줄일 수 있다라면 뭐 집행유예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것 같거든요. 변호인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항소심에 가서는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출이 된 증거를 토대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재판부 입장에서도 추가로 뭔가 이제 뭐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려고 한다면 추가로 뭔가 새로운 증거가 이제 현출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2심에서 대비를 할 때에도 이 무죄가 나온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무죄로 좀 안고 가는 그런 방어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제 양형적으로도 어쨌든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낮춰서 석방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좀 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호 대표. 저는 그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정치 활동을 이제 좀 생각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옥중 정치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심에서 1년 8개월 나왔지 않습니까? 옥중 정치를 하면서 대외 행보를 하면요. 대외 행보를 하면은 2심 재판부가 그걸 괘씸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럼 형량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행보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 이 편지가 공개된 것도 아마 뭐 이제 지지자가 이제 편지를 보내 거기에 답장을 한 거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공개를 해가지고 내 메시지를 좀 많이 좀 공유를 하고 알려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지지자들끼리 돌려보려고 사진을 찍은 것이 나중에 유출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유출이 걸로 됐다. 예, 그렇게 예. 봐야 되는 거지. 나중에 나와서 뭔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전초전으로 옥중 정치의 어떤 몸풀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의 이제 모친이 최은순 씨가 체납액이 무려 25억이어서 1등을 했다.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 공매 6일 만에 13억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이렇게 13억을 납부를 했다. 이거는 무언가 납부를 안 하면 피해가 있으니까 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타인의 명의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뭐 대법원을 통해서 과징금 취소 소송을 했었고, 근데 대법원에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니까 결국 이제 나서서 이렇게 이제 강제 공매를 하려고 했던 건데, 공매. 예, 공매라는 절차는 결국은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금화를 시키겠다. 현금화를 시켜서 우리가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가겠다. 이런 이제 절차였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최은순 측에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모신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뭐 본인이 납부를 일부라도 하겠다. 그러면 네. 이제 공매 절차를 취소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왔다가 최근에 이제 결국 이제 실제 이제 집행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을 중단을 시켜야 되니까 반 이상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금 이제 일부를 납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이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과연 전부 다 이제 납부가 될지 여부는 또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3억이면 공매가 취소됩니까? 취소까지는 아니고 최소 지금 금액이에요? 중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후에 만약에 계속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의로 납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액션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과세 당국하고 다시 이야기를 맞출 텐데 혹시나 그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지체를 시킨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현금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취인분들 이렇게만 보면 아, 그 돈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끝까지 버티다가 공매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낸 것이고요. 예. 이 완납 부분도 아마도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또 일각에서는 아니면 그쪽에서는 주장을 이렇게 하겠죠. 현금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금액 13억을 대뜸 딱 낼 수 있는 정도라면 이미 준비가 돼 있던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이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고 이것을 매각하려고 그러니까 이 과징금을 내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사법부가 빠른 집행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돈이 있는 사람이 일부러 뭔가 이렇게 최대한 늦게 내기 위해서 다 이런 것도 그렇죠. 뭐 이데아나 이런 것들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람 이거 뭐 뭔가 지금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겁니다. 예. 확정된 거면 빠르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학자 총재가 오늘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금품 주시고 현안 청탁하신 적 있나요? 김규환 전 의원, 전재수 전 의원에게 금품 건네고 현안 청탁하신 적 있나요? 사유가 이제 병원 치료 등의 이유인데 뭐 최근에 좀 건강이 고령이긴 합니다만 건강이 좀 안 좋고 아무래도 뭐 한학자 총재가 보니까 1943년생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83 정도 되니까 예. 아무래도 어느 정도 구속될 때 당시에도 보면 병보색을 조금 예상은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오랜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뭐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화장실 같은 걸 이용하다가 예. 조금 중심을 잃고 조금 여러 차례 좀 낙상이 좀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디가 부러진 건 아닌데 낙상 사고도 있고 또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뭐 눈 질환이라든가 뭐 당뇨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 아마 병원에 아니 그러니까 구치소에 예를 들어 뭐 간병인이 있다면 간병인을 둘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혼자서 아무래도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더 심각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서 아마 재판부에서 병보석을 허가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병보석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구속 당시에 뭐 국민들께서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병보석 나오고 불구속 재판 받다가 나중에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냥 정해진 그냥 이 시간대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완전 풀려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구속 집행 정지라서 예. 일단은 일정 기간 지금 치료받을 시점까지만 지금 이제 집행이 정지가 된 상태다. 시한을 정해놓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시한을 정해두고 그리고 이제 접촉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이제 뭐 의료인에 한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머무를 곳도 지금 주거지와 이제 병원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치료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제 또 이제 그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일정한 기간 동안만 잠시 이제 석방이 뭐 풀려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시점이 오면은 또 다시 이거를 저번에도 그랬나요? 연장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이 두 번째고 그때도 이제 첫째에서 이제 연장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아마 의료진의 소견서까지 첨부를 하면서 집행 정지를 좀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재판부가 할 것이고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도 물론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말을 맞추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게 이제 증거인멸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무한정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행정지를 받아주고 이렇게 기간을 연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은 일단은 그 석방에 최대한 그 뭘 지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통일교 내부의 권력 투쟁 성격의 것들이 이제 말이 많이 밖으로 나왔잖아요. 안에서. 기존에 윤영호 씨를 축으로 한 뭐 그다음에 비서실장 정모 씨를 축으로 한 거 등등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아마 이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내부적인 정치적인 정무적인 어떤 살림 관련한 것들, 재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아주 복잡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이제 병원으로 제한을 했고 접촉 인원을 이제 사람을 제한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아마 통일교 내부에 이 뒤에 이제 승계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있을 거잖아요. 구치소에 있으면 이제 그 감옥에 구치소에 있으면 그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예. 아마 병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들이 있겠죠. 구치소보다는 자유롭겠죠. 아무래도 뭐 만날 수 있는 접촉 면이 조금은 더 넓어질 테니까 내부적인 복잡한 상황들 물론 재판에 대한 대처가 기본이지만 그 플러스 알파로 그런 부분을 목표로 아마 지도부에서 통일교 지도부에서 총력 지원을 했겠죠. 알겠습니다.